자, 먼저 그 파일에 새 파일 가시고요. 파트 확인 들어갑니다. 얘는 마찬가지 정면에다가요 스케치를 하나 잡아주셔야겠죠. 정면 스케치. 그 다음에 그 사각형 기능에 중심 사각형이죠. 두 번째 옵션을 이용하셔가지고 가운데 찍고 이렇게 직사각형 하나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치수를 이제 기입을 하셔야 되는데, 치수는 가로 그 다음에 세로가 있는데, 세로 치수는 50이라고 나와 있네요. 근데 가로는 더 해줘야 돼요. 근데 대략 눈치껏 따져보니까 왼쪽 오른쪽이 10mm씩 받침대 튀어나온 것 같아요. 20mm를 빼주게 되면 전체 치수는 90mm 정도가 되겠네요. 90. 그리고 암산으로 한번 더해보니까 30에 71에 19도 하니까 90 맞는 것 같습니다. 90. 그러니까 첫 번째 이렇게 스케치 작업 하나 해주시고, 끝났죠? 이거 끝난 거예요. 여기서 뭐 도출한다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또 이어서 작업을 또 진행을 해야 돼요. 그럼 또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냐? 참조 영상의 기준면 가셔가지고, 참조 영상의 기준면.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 기호 있죠? 요거 눌러주신 다음에 똑같이 정면을 클릭하시면 붕 뜨죠. 붕 뜹니다. 높이를 체크해야겠죠. 높이는 얼마냐? 18만큼 넣어주시면 되겠고, 18이라는 값은 어디 나와 있냐면 정면도에 나와 있죠. 정면도에 보시게 되면 높이가 18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18을 확인하고 또 확인 버튼 잡아주시면 되겠고, 여기다가 또 스케치 잡는 거예요. 평면 1에다가 스케치를 또 추가로 잡습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직사각형을 하나 그려주셔야겠네요. 코너 사각형을 이용해서 이렇게 사각형 하나 그려주시고, 어차피 여기는 R이에요. R이니까 좀 더 잘라내게 해야 되니까 참고로 알고 계시고. 자, 또 치수 기입하죠. 먼저 높이는 30으로 나와있네요. 30. 그 다음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가운데 몰아줘야 되니까 15. 30에 15 들어가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요 현재 첫 번째 그린 직사각형과 지금 그린 이 직선의 거리, 여기는 8mm. 그 다음에 전체 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 거리인데, 여기는 22 플러스 40일 하시면 되겠네요. 22 플러스 40일. 그리고 63이 나오는데 63 넣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3.5를 이용하셔가지고 3.5. 여기 오른쪽에 있죠? 오른쪽에 수직선의 양쪽 끝점을 찍으셔서 이렇게 원호는 오른쪽으로 튀어나오게끔, 그 다음에 R값을 추가로 집어넣습니다. 25. 그리고 선의 굵기가 달라지죠? 선의 굵기가 달라지는 거는 특별한 뜻은 없고요. 그냥 작업자 눈에 구분이 되게끔 표기해 주는 거니까 그건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다 됐으면은 요 수직선 있죠? 얘는 보조선을 바꿔주셔야 돼요. 보조선 바꿔주시고 여기 작업을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평면 스케치도 완료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전에 여기서 이제 끝냈잖아요, 그죠? 여기서 끝냈는데 여기서 이제 끝이 아니고, 이제 이쪽 왼쪽은 직선, 그 다음에 오른쪽은 R, 요걸 추가 넣어줘야 되거든요. 자, 요거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이제 작업 평면을 윗면, 자 윗면 되네. 윗면 방향 잡아서 윗면에 스케치를 또 잡아주세요. 윗면 스케치. 그 다음 컨트롤 8번 Z 플러스 방향으로 맞춰주셔야 됩니다. 이 상태에서 먼저 왼쪽 먼저 그려볼게요. 왼쪽은 이 선이 잡히면은 이 선을 클릭해 주시면 돼요. 근데 안 잡히면은 마찬가지 모서리 투영이라는 걸 해야 되거든요. 잡히나요? 안 잡히나요? 안 잡히는 것 같은데. 잡히네요. 자, 먼저 선을 그려 놓으시고,
자, 처음에 그리실 때 이거를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먼저 그냥 그려놓으세요. 이렇게 그려놓고 이 대각선의 끝점 있죠. 대각선의 끝점과 요 위에 수직선 요거랑 선택을 해서 관통 잡아주시고, 밑에도 마찬가지로 끝점을 찍고, 그 다음에 밑에 요 수직선 찍어서 관통 잡아주시면 안전정이 되죠. 시커멓게. 요렇게 해서 1차적으로 여기 하나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예전 버전은요, 이거 참고로 알고 계세요. 예전 버전은 이런 거 하나씩 그릴 때마다 작업 평면을 새로 잡았어요. 새 스케치에 총 2번을 잡아줘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최근에 테스트를 해보니까 요즘 나온 버전은 굳이 이걸 따로따로 그릴 필요 없이 하나의 스케치에 2개의 도형을 그리셔도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른쪽은 바로 3.5 하나 그리세요. 3.5 이렇게 그리셔가지고, 방식은 똑같아요. 끝점 찍고 원호 클릭한 다음에 관통, 그 다음에 끝점 찍고 여기 수직선 클릭한 다음에 관통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R값 들어가야 되죠. R값이 얼마냐면 40. 이렇게 해서 완전 정의를 진행합니다. 그러면은 왼쪽은 직선 그려진 거고요. 그 다음에 반대쪽은 원호를 그려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스케치 종료해 주시고, 그러면은 정면도에 있는 왼쪽에 있는 대각선과 그 다음 오른쪽에 있는 R40 부분이 완료가 된 거예요. 그럼 다 됐으면은 마찬가지 우측면도 스케치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우측면 스케치 잡아주시고, 자, 보는 방향은 이렇게 봐야겠죠, 원래는. 근데 이게 좀 잘 안 잡혀가지고 이렇게 세워서 잡히더라고요. 뭐 세워서 해도 상관은 없는데, 일단 한번 그렇게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 3.5 그리세요. 3.5 그려주시고, 방식은 똑같습니다. 방식은 요 끝점 찍고 이 수직선, 수평선이 되겠네. 수평선 클릭하고 관통, 그 다음에 수점 찍고 밑에 수평선 클릭하고 관통, 그 다음에 R값은 30 잡아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어서 반대쪽도 똑같이 3.5를 그려가지고 이 원호의 끝점과 이 수평선 관통, 그 다음에 마찬가지 밑에 원호의 끝점과 밑에 수평선이 해당되죠. 클릭한 다음에 관통, Shift 키 누르신 다음에 클릭하셔야 잡히죠. Shift 키 활용하는 거 잊어먹으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R30 이렇게 해서 2개의 양쪽 원호를 또 완료를 합니다. 다 됐으면 스케치 종료하시면 돼. 그러면은 입체적으로 이렇게 묘사가 되죠. 이 상태에서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던 로프트 기능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얼른 여기까지 마무리 지시고요. 다 됐으면 로프트 기능 들어갈게요. 로프트는 여기 있죠? 명령어 로프트 보스. 그래서 마무리 지시고 로프트 보스 들어갈게요. 로프트 보스. 자, 프로파일 있죠? 자, 프로파일은 닫혀진 선을 말하는 거예요. 닫혀진 선은 총 2개가 있어요. 아래 거, 그 다음 위에 거. 2개를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안내곡선 있죠? 안내곡선을 클릭을 하신 다음에 우리가 그렸던 우측, 우측, 정면도와 우측면도죠? 거기 그렸던 이 선들을 차례로 하나씩 찍으세요. 그 다음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선택하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그 다음에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자, 이제 볼까요? 자, 정면도 이제 UC가, 정면도 현재 이 라인에 맞춰서 소리도 꽉 차있죠? 그러면 문제없고, 그 다음에 이제 우측면도 보시게 되면, 우측면도도 현재 우리가 그렸던 이 원호에 꽉 차게끔 모델링이 형성되는 게 보일 겁니다. 다 됐으면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이는 거 보이시죠?
우측면도 봤을 때는 R30이 양쪽으로 보여야 되고, 그 다음에 정면도를 봤을 때는 하나는 수직, 그러니까 수직이 아니라 대각선, 하나는 R40짜리 원호가 보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로프트가 완료된 거고요. 그 다음부터는 어려운 건 없어요.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배웠던 기능으로 충분히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쭉 진행을 할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 9가 제일 어려워 보이네. 9를 하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9는 윗면 스케치 잡아주시면 되겠죠. 윗면 스케치 컨트롤 8번. SR 12짜리 원호를 하나 그려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높이가 있네. 높이는 바닥에서부터 25니까 받침대 빼서 10mm, 15mm 넣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R이 12면은 직경은 24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끝점, 여기 끝점과의 거리는 43이니까 33 넣어주시면 되겠죠. 10mm 뺀 거죠. 이게 다 됐으면은 반띵, 4분점을 이용해서 반띵 해주시고 잘라내기, 이렇게 잘라내기 합니다. 다 됐으면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 스케치 종료. 얘도 마찬가지로 회전 보스, 그 다음 합치기 들어가시면 되겠고, 중심축 요게 되겠죠. 이렇게 선택만 해주시면은 잘 잡힙니다. 바디 합치기로 해서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이제 첫 번째 또 모델링, 그러니까 그 회전 모델링이죠. 회전 모델링 완료됐고요. 그 다음에는 날개를 달아볼까요? 날개는 바닥면에 스케치 잡으시면 되겠죠. 근데 얘는 좀 문제가 하나 있네요. 얘는 우측면도를 보시게 되면 각도가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잘 하셔야 돼요. 얘 같은 경우에는 평면도에 잡으시면 안 되겠다. 평면도에 잡으시면은 문제가 생겨가지고, 요거는 받침대를 그려놓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받침대를 그려도 상관이 없는지 한번 체크를 하시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받침대를 먼저 만들어도 문제될 만한 데는 없어요. 그러면은 자, 다시 바닥면 스케치 잡으시고 받침대 먼저 그릴게요. 받침대는 사각형을 이용하셔서, 자, 세로가 70mm고요. 그 다음에 가로가 110mm. 요 모델링과 요 거리는 10mm가 되겠죠. 그리고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요 거리는 35mm가 될 거고, 이렇게 해서 받침대 먼저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받침대는 맨 마지막에 그리는 게 좋은데, 지금 그 날개 부분 있죠. 날개 부분, 양 위아래로 튀어나온 날개 부분을 그리기 위해서는 이 받침대 기준면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다 됐으면 스케치 종료하시고 돌출 10mm 확인. 이렇게 해서 받침대까지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요 상태에서 이제 계산을 하고 들어갑니다. 자, 두 개의 면 중에 하나 선택해서 들어가시면 돼요. 그러면 밑에 치수를 보니까 밑에 10 플러스 45 플러스 30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러면은 요쪽 왼쪽 면을 기준으로 해서 작업면이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몇 mm 들어가냐? 55mm 들어가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자, 봅시다. 참조 영상의 기준면 가셔가지고 요쪽 받침대에 요 면 있죠? 측벽 요 면을 선택하셔가지고 55mm만큼 간격을 띄우시는데, 방향은 당연히 뒤집기 안쪽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요 면 클릭하시고 55mm로 안쪽만큼 들어가시는 거예요. 다 됐으면 확인. 현재 이 위치가 그 날개의 왼쪽 부분이죠. 날개 왼쪽 부분에 현재 위치한 상태고, 여기다가 스케치를 잡아주시면 돼요. 요길 클릭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현재 만들어져 있는 평면 2에다가 스케치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요. 이 상태에서 이제 형상을 그려주시면 되겠죠. 그 그리시는 형상은 대칭 복사할 거니까 이렇게 반만 그리세요. 반만 대략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고, 이런 식으로 형상을 그려줍니다. 먼저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튀어나온 높이가 얼마냐면 60이네요. 그럼 30 반띵에 30만큼 튀어나오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받침대에서부터 이 거리가 높이가 얼마냐면 4mm. 그 다음에 이 전체 각도는 높이가 얼마냐면 20도.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지시고, 이게 합치기 개념이기 때문에 이렇게 튀어나와도 상관없어요. 대신에 이렇게 붕 떠 있으면 안 되겠죠? 안으로 더 들어가셔야 되고. 다 됐으면은 요 선은 보조선을 바뀌셔야 되고, 요 선 보조선들. 이게 지금 선이 두 개가 쪼개져 있어가지고 불편한데. 선을 한 선으로 만드는 게 좋아요. 나중에 이런 선들 때문에 솔리드 형상이 생성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요 선과 이 점은 구속을 주셔야 되는데, 오케이. 하여튼 요거는 뭐 그냥 참고로 알고 계세요. 굳이 뭐 지우고 다시 하실 필요는 없어요. 다 됐으면 대칭 복사 가셔가지고 수직선, 수평선, 대각선, 그 다음 대칭 기준은 밑에 수평선 클릭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확인. 이 상태에서 돌출하시면 돼요. 돌출은 높이가 얼마냐? 30mm. 스케치 종료하시고 돌출. 자, 돌출 방향은 반대 방향이 돼야 돼요. 반대 방향으로 30mm.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날개까지 완성된 거죠. 그래서 우측 면도를 봤을 때 이렇게 각도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지금 도면에 있는 거 보이는 것처럼. 그 다음에 정면도를 봤을 때는 이렇게 각지게끔 요 라인도 하나 생겼네, 그죠? 그래서 다 완료가 됐습니다. 다 됐으면은 평면이 요거 숨겨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홈을 파주셔야 되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좀 치수가 바닥 기준이 아니고요, 위에 여기 면 기준으로 R8이 들어가요. R8. 얘 같은 경우에도 그래도 좀 그리기가 좀 되게 애매모호하게 되는데, 하여튼 높이는 나와 있으니까 뭐 문제될 건 없을 것 같고, 바닥을 띄워서 하지, 안에 여기에서 시작하지 마시고 여기 시작하시면은 정확하게 안 나오겠죠, 값이. 그러니까 바닥면, 윗면 스케치를 잡아주시고 여기서 홈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홈, 직선 홈 작업. 이렇게. 왜냐면 도면상의 치수가 바깥 라인 기준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8이라는 값이. 이 상태에서 이 수평선과 이 원점은 점과 점을 잡을게요. 점과 점은 수평. 그 다음에 거리값 넣어주셔야 되는데, 거리값은 22mm. 여기에서부터 요 원점까지 거리가 22mm. 이렇게 들어가겠죠.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다 돼서 스케치 종료하시고, 돌출 컷, 얘는 돌출 컷이죠. 돌출 컷 들어가셔야겠고, 자, 가공 깊이는요, 도면을 보게 되면 가공 깊이는 10mm에요 18 빼기 8이니까 10mm만큼 들어가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9배를 줄 건데 9배 각도는 10도예요 방향 맞죠? 방향이 틀릴 경우에는 뒤집으시면 되겠고, 방향 맞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또 깔끔하게 끝나죠. 여기서 주의할 점은 R8이라는 게 지금 여기 바깥 라인 기준으로 나와 있는 게 이게 R8이잖아요, 그죠? 도면상에 봤을 때. 근데 어떤 분들은 이 안쪽을 기준으로 해서 작업하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공간을 이렇게 띄워가 작업면을. 그렇게 하시면은 이 조건이 안 맞는 거죠. 이렇게 역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도면과 비교했을 때, 평면도를 봤을 때 위에 보이는 이 형상이 이제 R8 보이는 거고, 그 다음에 각도가 10도 들어간 거고, 그 다음에 바닥면 여기서 봤을 때 요 각도 10도, 그 다음 높이는 10mm. 이렇게 해서 또 깔끔하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 됐으면 이제 필렛 주셔야 돼요. 필렛은 R4 먼저 주셔야겠네요. R4를
여기 수직 라인서부터 하나씩 주시면 돼요. R4 R4 수직 라인 주시고, 그 다음에 R3이 또 들어가네요. R3? R3은 여기 바닥면에 R3 들어가네요. 바닥면 R3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R3이 다른 데는 R3이 들어가는 데가 없는 것 같아요. R1로 돌리셔야 될 것 같고, 한번 R2네요. R2 R1짜리가 있고 R2가 있네. 그러면 여기 R3 여기 돌려주시고, 여기만 R3 돌리세요. 도면상에서 R3 나머지 R2로 돌리셔야 돼. 그리고 지금 참고로 바닥면 있죠? 바닥면 R1입니다. 그래서 먼저 R2로 솔리드 형상의 R2로 여기 다 잡아주셔야 돼요. 지금 이런 부분들 여기가 지금 보니까 R2에요. 바닥은 잡지 마세요. 이 바닥은 좀 R1로 돌려야 되니까. 마찬가지 여기도 R2로 작업 좀 해주셔야 돼요. R2. 여기다 R2가 되겠네요. R2. 그 다음에 이 뒤쪽 부분도 R2로 돌려주셔야겠네요. R2. 여기가 R2. R2로 최대한 다 돌려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R1이 또 들어가는데, R1은 요 바닥면, 요 라인 R1이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지시면은 다 된 겁니다. 다 됐죠? 다 됐으면 색깔 입혀주시고, 색깔 입혀주시고 저장하시면 돼요. 벌써 모델링이 50개를 육박하네요. 여러분들이 지금 50개 지금 모델링 작업을 하신 것 같습니다.